여러분, 마켓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과일 가게나 동네 마트 같은 곳이겠죠? 그런데요, 이 단어 하나에 사실은 주식시장의 거대한 흐름부터 치열한 비즈니스 전략까지 다 담겨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이 익숙한 단어, 마켓이 가진 아주 놀랍고 다채로운 뉘앙스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아마 대부분 시장 하면, 그쵸? 재래시장이나 동네 마트 같은 곳을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영어에서 마켓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는 단어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마켓이라는 단어를 아마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알아볼지 한번 볼까요? 먼저 마켓의 가장 기본적인 뉘앙스에서 출발해서요. 경제와 비즈니스라는 더 넓은 세계로 한번 나아가 볼 거고요. 그리고 시장의 성격을 묘사하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까지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모든 것의 기본이죠. 과연 마켓이라는 단어의 진짜 속뜻은 뭘까요?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켓의 핵심 뉘앙스는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교환입니다. 이게 동네 과일 가게처럼 눈에 보이는 장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식시장처럼 아예 형체가 없는 거대한 시스템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치가 오고 간다는 그 기능 자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품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예문을 보면 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첫 번째 문장 들어보세요. The new product will be introduced to the market next month. 새로운 제품이 다음 달에 시장에 출시될 것이다. 여기서 마켓은 우리가 직접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죠. 맞아요. 잠재적인 고객 전체,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시스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번엔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I went to the local market to buy fresh fruit. 나는 신선한 과일을 사기 위해 지역 시장에 갔다. 이 경우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바로 그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시장을 뜻하죠. 좋아요. 마켓이 장소도 되고 시스템도 된다는 거 이제 알았죠? 그럼 이 개념을 확장해서 경제 전체를 설명할 땐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마켓 앞에 다른 단어를 착 붙여서 경제의 아주 중요한 분야들을 설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켓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스톡 마켓은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 듣는 바로 그 금융 시스템이고요. 레버 마켓은 우리들의 일자리와 직접 관련된 고용 시스템, 그리고 하우징 마켓은 내 집 마련의 꿈이 담긴 부동산 시스템을 말하죠. 이름은 다 다르지만 핵심은 똑같아요. 바로 수요와 공급의 만남이라는 점 보이시죠?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Investor confidence dropped sharply when the stock market crashed.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투자자 신뢰가 급락했다. 금융시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보여주죠. 두 번째, Automation is causing significant disruption in the labor market. 자동화는 노동시장에서 상당한 혼란과 구조조정을 야기하고 있다. 기술 변화가 우리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High interest rates often lead to a slowdown in the housing market. 높은 금리는 종종 주택시장의 둔화를 초래한다. 이렇게 각 경제 분야의 큰 흐름이나 현상을 설명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경제라는 큰 숲을 봤으니까 이제 좀 더 좁혀서 그 숲 안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기업들의 아주 치열한 경쟁과 생존 전략을 묘사하는 마켓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을 커다란 피자 한 판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마켓 시어는 뭘까요? 바로 각 회사가 가져가는 피자 조각의 크기입니다. 그럼 가장 큰 조각을 가진 회사는 그 회사가 바로 마켓 리더, 즉 시장의 지배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회사는 이 큰 피자 싸움에 끼는 대신에 아주 특별한 토핑을 얹은 자기만의 작은 미니 피자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마켓 니치, 우리말로 틈새 시장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들이 문장 속에선 어떻게 녹아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The company launched a campaign to increase its market share. 그 회사는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더 큰 피자 조각을 차지하겠다는 거죠. 다음, as a market leader, the firm sets the standard for quality. 시장 선도주자로서 그 회사는 품질과 가격의 기준을 정한다. 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리더의 막강한 힘을 보여주는 문장이고요. 마지막으로 Finding a profitable market niche allowed the small company to compete. 수익성 있는 틈새 시장을 찾는 것이 그 소규모 회사가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작은 기업의 아주 현명한 생존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섹션인데요. 이번엔 시장에도 성격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들을 알아볼 거예요. 시장의 상태나 특징을 묘사하는 어휘들인데 재밌죠? 첫 번째 성격은 바로 free market, 자유시장입니다. 이름에서 느낌이 오죠.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고 보이지 않는 손, 즉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모든 것이 자유롭게 결정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죠. 자, 자유시장이 밝은 양지라면 블랙마켓, 즉 암시장은 그 반대, 바로 어두운 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나 정부의 규제라는 빛을 피해서 불법적인 물건이나 서비스가 비밀스럽게 거래되는 그림자 속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단어 자체에서부터 뭔가 어둡고 부정적인 뉘앙스가 확 느껴지죠? 이 두 시장의 극명한 차이를 예문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Proponents of the free market argue that competition drives efficiency. 자유시장 지지자들은 경쟁이 효율성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자유시장은 이렇게 경제 철학이나 이념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고요. 반면에 The scarcity of the product led to its widespread trade on the black market. 그 제품의 희소성은 암시장에서의 광범위한 거래로 이어졌다. 암시장은 특정 물건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구체적인 현상을 묘사할 때 주로 쓰입니다. 이건 정말 재미있는 비유인데요. 바로 동물을 이용해서 주식시장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bear market은 약세장인데요. 곰이 앞발을 위에서 아래로 확 내리치잖아요. 그 모습처럼 주가가 하락하는 시장을 말하고요. 반대로 boom market은 강세장입니다. 황소는 뿔을 아래에서 위로 확 치받죠. 그렇게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시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비관적이냐, 낙관적이냐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이 두 시장의 분위기 예문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먼저 약세장입니다. Investors tend to be cautious during a bear market. 약세장 동안 투자자들은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곰의 공격을 피하려는 것처럼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모습이 그려지죠. 반대로 강세장은 어떨까요? Optimism about future economic growth fuels a bull market. 미래 경제 성장에 대한 낙관론이 강세장을 부추긴다. 마치 황소처럼 저돌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그런 뜨거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마켓의 다양한 얼굴들을 한 번에 쫙 정리해 드릴게요.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모든 마켓 관련 표현들이에요. 기본적인 교환이라는 의미에서 시작해서 주식, 노동, 주택시장 같은 경제의 큰 축을 이루는 시장들, 그리고 기업들의 경쟁을 나타내는 용어들, 마지막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알려주는 표현들까지. 어떠세요? 이제 이 모든 단어들의 핵심 뉘앙스가 머릿속에 명확하게 정리되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켓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경제와 비즈니스의 세계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켓은 더 이상 그냥 가게나 마트가 아닐 거예요. 세상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창이 된 거죠. 오늘 배운 표현들 이제 뉴스나 글에서 만나면 훨씬 더 반가울 거예요. 자신감을 갖고 한번 사용해 보세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